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흔한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인간 사회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모든 사건의 결과는 과거의 내가 한 행동으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제 사연을 딱 한 줄로 압축하자면 바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연 채널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은 사이다 중에 사이다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전부터 디자인 쪽 조그만 사업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과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3년 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악연이었던 여자를 마주쳤던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단골로 다니는 피부과가 있습니다.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지라 외모 관리를 위해 예전부터 꾸준히 다녔던 피부과였어요. 흔히 여자들 피부과에 갈 때는 맨 얼굴을 가릴 겸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가잖아요. 시스루 얼굴이 붓기도 하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기 위해 접수하고 대기하는 중이었어요. 여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 오가는 사람들 바라보기도 하고 핸드폰 들여다보기도 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간호사가 누군가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하영님, 관리실로 들어가실게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나서 저는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챌 뻔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긴 왜 온 거지? 나랑 같은 병원을 계속 다녔던 건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 여자가 모퉁이를 돌아 관리실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때와 같은 순 많고 긴 갈색 머리에 나와 비슷한 키, 많은 여자들 사이에 있어도 튀는 묘하게 새끼이는 분위기와 뽀얀 피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름. 제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최사연님, 최사연님. 제 이름을 간호사가 부르고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그 여자는 악연 중에 악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의 상간녀였던 그 여자를요. 제 가정을 파탄내고 제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절대 잊을 수 없었죠. 그 여자를 병원에서 마주쳤던 그날이 제가 이혼한 지 딱 1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문득 이혼하기까지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요즘 세상에 드문 일은 아니지요. 몰래 바람 피우는 남편이 아내에게 들키고 재산 털리고 상간녀 신상까지 탈탈 털리는 것이 일반적인 불륜 이혼 스토리라면 제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의 간통 사실도 피말리는 고통인데 제 이혼을 부추긴 것이 다름 아닌 상간녀인 전연이었으니까요. 5년 전 제가 31살일 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 1년 조금 넘게 연애 후 결혼했어요. 수입은 저보다 적은 월급쟁이여도 나름 탄탄한 금융업에 종사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까지 순탄했던 것은 서로 집안 형편도 비슷했고 어느 정도 결혼 상대로서 바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분양받은 집이 있었고 입주할 때는 제가 잔금 치러주고 집 명의는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혼수는 2천 정도 들여 제가 집 가전이며 가구 채웠고 대신 예단은 안 했어요. 어쨌든 계산해보니 결혼하면서 제 쪽에서 들인 돈이 거진 1억 5천 정도였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 악몽 같은 시간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 시작일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은 연애가 아닌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와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남자였어요. 특히 여자들한테요. 연락하는 여사친들이 어찌나 많은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였지만 남편에게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불러내는 일이 생기니 결혼한 이후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여자들 때문에 다투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해서까지 여자들을 만나?
결혼 전이야 내가 상관 안 했지만 결혼한 남자한테 자기 고민 상담해달라는 거 난 좀 이해 안 간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결혼한 유부남한테 무슨 카톡을 그렇게 한대? 제가 불쾌하다 말하면 남편은 아이 친구인데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들이잖아. 내 결혼식 때도 다들 왔었고 결혼한 친구도 있는 거 당신 알잖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니까. 물론 친구인 거 알고 남편도 저한테 숨기면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닌지라 제가 싫어하니 남편도 점차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임이 있다고 할 때 아니면 거의 연락을 안 하는 것 같길래 나름 안심했었고요. 그래도 내가 싫다는 건 들어주나 보다 하고 내심 고맙기도 했고요. 결혼하면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지 결혼 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대의 경우 만약 제가 남사친이 많아서 남편이 불쾌해한다면 저 역시 당연히 연락하지 않고 지냈을 겁니다.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대화하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시댁이며 친정이며 다 여유 있는 분들이라 서로의 부모님 때문에 다툴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는 게 본능인 건가 봐요. 이런 안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은 저한테 비밀이 많았습니다. 핸드폰은 늘 잠겨 있었고 연락이 오면 나가서 받거나 저와 대화가 없을 때는 늘 핸드폰에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었고요. 워낙 캐주얼하게 사는 사람인 거 알고 있었고 그런 거 가지고 잔소리하면 싸움이 될 거라 생각해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바빴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연락해도 통화가 안 될 때도 많았고 저녁에 야근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모르게 남편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위화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안하다고 믿었던 제 삶이 깨지기 시작한 건 결혼 1주년이 돼가던 어느 날 모르는 여자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혹시 양석 씨 와이프 되세요? 이미 나인 줄 알면서 묻는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통화 느낌이 싸해서 바로 통화 녹취 버튼 눌러 녹음을 했습니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묻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 그 여자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쪽 남편이랑 알고 지낸 지 1년이 좀 넘었고요. 그쪽이랑 만나고 있을 때부터 결혼 준비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만난 사이예요. 그쪽 남편이 계속 연락을 하니까 만나게 된 거고요. 네? 지금 우리 남편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저한테 직접 말하는 건가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뭐 그런 거예요? 네, 굳이 말하자면 바람 그런 거죠. 양석 씨가 계속 연락을 했고 썸도 탔고 잠자리도 하고 그런 거요. 되게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 거 몰랐어요?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죠? 만나려면 끝까지 나 속이고 들키지 말 것이지. 이러는 거 무슨 꿍꿍이에요? 우리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혹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믿죠? 꿍꿍이라니요. 못 믿겠으면 증거 보여줄 테니 만나서 얘기할래요? 어차피 할 말도 있고요. 본처가 상간녀 찾아가 머리 뜨는 경우는 들어봤어도 상간녀가 본처한테 당당히 만나자는 말을 하는 건 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잡아댈 것이 뻔해 저는 당장 내일 만나자 얘기했죠. 고작 하루였지만 그날 저는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연기하면서 속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서 밥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저 태연한 모습을 보면 전혀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상간녀는 고작해야 2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 하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뭘 하던 애인지 모르겠는데 담배 냄새와 함께 천박한 분위기가 풍겼고요. 상간녀가 그러더군요. 제가 그쪽 남편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상간녀 취급하지 마시고요. 좋은 전부인으로 남아주시죠.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이며 둘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길래 제 폰으로 전부 찍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이혼을 해라 이 말이니?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유부남이랑 노란하고 뻔뻔하게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건방지게 나를 만나자 그래? 그쪽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는 와이프랑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라고요.
적당히 결혼할 여자 골라서 한 거라고요. 진짜 좋은 건 저래요. 제가 이렇게 나온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생각 안 드세요? 뚫린 입이니 계속 말은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듣고 있는데 그년이 하는 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더군요. 제가 임신한 것 같아서요. 그쪽 남편 애를요. 이해 어쩔 거냐고 했더니 지우라대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안 그럼 헤어져야 한다고 하길래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고요. 돈 준다길래 얼마 줄 거냐 했더니 꼴랑 300 주겠다네요. 저를 1년 넘게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놓고는 꼴랑 몇백으로 입 닦으려고 하길래 제가 못 헤어지겠다 했어요. 저 그 돈 필요 없거든요. 저희 집 돈 많아요. 건너편에 주상복합 아시죠? 저 거기 살아요. 제가 그깟 돈 받자고 임신했다고 하겠어요? 듣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여자랑 놀러 다닌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대뜸 내 남편 애를 임신했다고 들이대니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 대응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 친구의 후배라고 하네요. 술자리에서 만났고 그 후로 남편이 줄곧 먼저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년이 나불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거나 데이트 안 할 때마다 자주 만났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기억력이 좋아서 남편과 잠자리했던 날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더군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저더러 본부인 자리를 내놓고 이혼하고 나가라는 거였죠. 너무 열받아서 네 맘대로 안 될 거라 소리 지르고 얼굴에 아이스커피 확 쏟아부어주고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 나오는 제 등 뒤로 그년이 욕살로 뭐라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흘리고 다니는 증거들 모아 바람피운 사실을 안다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치밀하면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였는지 아니면 내가 멍청하고 둔해서 모른 건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건 둘째치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고 병신 같았습니다. 이 일이 터졌으니 수습은 사고 친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그날로 남편에게 증거 들이대며 따졌습니다. 남편 놈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라고요. 혼자 알리바이 만들으나 정신이 없더군요. 너무 당당한 모습에 순간 또 속을 뻔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난다고 사람을 잡아? 나 원래 연락하는 여자 동기 많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거 말고는 없다니까? 솔직히 기회 줄 때 말하는 게 좋을 텐데. 말 안 하겠다 이거네? 당신 그동안 쓴 카드 내역이랑 다 가져오고 나한테 핸드폰 가져와. 지금 당장. 저도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꼴에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 핸드폰은 깨끗하더라고요. 하지만 카드 내역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그동안 겁도 없이 모텔이며 영화관이며 저랑 간 적도 없는 곳에서 돈도 참 많이 쓰고 다녔더군요. 카드 내역은 다 나와 있지만 자기는 바람이 아니라는 상황들 이게 말이 되나요? 결국 제가 핸드폰에 녹음된 그년과의 대화 녹취를 재생하자 그제야 할 말이 없는지 한다는 소리가 미안하다. 근데 금방 정리하려고 했어. 정리하려 했다고? 근데 나랑 결혼한 거 좋아서 한 거 아니라고 그년한테 여지 주고 임시까지 시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여자를 만나려거든. 나한테 안 들키게 만나던가 하지 왜 임신까지 시켜? 대체 언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주라. 어? 마지막 만난 지 벌써 2달 넘었어. 나도 정리하려 했다고. 그 여자가 나한테 경기도 외곽에 나왔는데 좀 데리러 와줄 수 없냐는 거야. 그게 내 잘못이지. 걔랑 거기서 시간 보내고 왔거든. 나중에 연락이 와서는 임신했다 그러는 거야. 난 분명히 피임했는데 그래서 난 못 믿겠다. 난 책임 못 지겠다고 했어. 근데 당신한테 연락할 줄은 진짜 몰랐어. 걔가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 자기는 집에 돈 많다고 내가 돈 준대도 필요 없다면서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바람난 걸 지금 그년 탓을 하는 거니? 이 아랫돌이 간수 못한 네가 제일 잘못한 거 모르겠어?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들어오지 마. 막상 제가 상간녀를 이미 만났다고 하니 남편 놈은 술술 불더군요. 언제 만나서 언제 같이 잤고 또 언제 어디서 만났다면서요. 주로 그년이 자기를 불러내서 같이 자고 드라이브도 하고 자기가 돈도 전부 냈다면서요. 역겨웠습니다. 그게 그년이 몸대준 화대인 줄도 모르고 멍청한 남편은 그년한테 씌어도 단단히 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놈과 한 집에 있기도 싫었습니다.
남편 놈을 내쫓고 나서 저 친정과 시댁에 모두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우시고 친정엄마도 우셨어요. 엄마는 볼 것도 없다고 당장 챙길 것 챙겨서 이혼하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내가 그년 만나서 병원에 갔다 오마.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어찌 알고 본처 자리를 노려. 나이도 어린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년 가만 안 둘 거야. 솔직히 시어머니는 손주부신다고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간녀 그년 가만두지 않겠다 난리도 아니더군요. 전 그년이 임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불러다 다그치고 여자 정리하고 애 생긴 거 맞으면 지우라고 역정 내셨고요. 남편 놈은 또 병신같이 그 여자한테 쪼르르 전화해서는 임신한 거 확실하냐고 물어본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가 남편 전화 받고는 열받았는지 저한테 문자로 보란 듯이 남편 놈이랑 껴안은 사진, 키스하는 사진을 왕창 보내놨더군요. 상간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더 지체할 것도 없이 저는 바로 이혼 소송했습니다. 위자료는 최대한 받아낼 생각이라서 합의 이혼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요. 상간녀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알고 있어서 그걸로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습니다. 웃긴 게 그년과 정리한다던 남편 놈은 집 나가서 아예 그년이랑 같이 지내더라고요. 심지어 소장을 받고서는 제게 이러더군요. 그냥 조용히 정리하자. 가만히 있는 애 괜히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야. 걔가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가만 안 있겠대. 이런 미친 새끼가 말하는 거 듣자니 그새 또 고년한테 홀린 것 같더군요. 남의 남편 불러내서 같이 자고 드라이브 다니고 밥 먹고 할 짓 다 한 년이 뭘 가만히 있었다는 건지 또 가만히 안 있으면 지가 어쩔 건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딱 봐도 사이즈 나오네. 당신 그년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해? 꽃뱀 같은 년한테 걸려서 인생 망해봐야 알겠지?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말고 나한테 줄 위자료나 마련해놔라.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을 진흙탕 싸움을 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들어간 제 돈 다 돌려받고 위자료 3,000 받았어요. 그리고 상간녀와는 그 후에도 1년이 넘게 소송해서 1,500 받았고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여우 같은 년이 전화번호 바꾸고 주소 옮기고 하는 통에 통장 가압류 겨우 해서 그것도 분할로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이혼시키려던 그녀는 전 남편과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 결혼은커녕 오히려 돈만 뜯어내고 헤어지더군요. 알고 보니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그년 오빠라는 사람이 와서 남편놈 얼굴 쥐어 패놓고는 동생 인생 망쳤다며 혼인빙자 사기로 집어넣겠다 어쩌겠다 했다고 하네요. 상간녀한테 돈만 뜯기고 이혼당하고 인생 바닥 친 거죠. 남편놈 스스로 안락하고 편안한 결혼 생활을 내던진 거니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 거고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들이 못된 년한테 속은 거라며 울며 말하는데 앞으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소식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혼하고 나서도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결국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았다지만 마음의 상처가 그걸로 회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더러운 꼴 봐가며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그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전 남편의 상간녀를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년을 알아봤지만 그녀는 저를 못 알아봤어요. 제가 쓰고 있던 마스크와 모자 때문이었죠. 그년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 저는 간호사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지금 들어간 김하영이라는 사람 여기 단골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요. 이름이 김하영 맞나요? 저와 이미 안면이 있었던 간호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러더군요. 아, 네. 김하영 님이요. 손님은 아니시고요. 원장님 예비 사모님이시라 피부관리 받으러 종종 들리시거든요. 아는 분이시면 옆에서 베드로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진료만 보고 가려고요. 여기 원장님 예비 사모님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순간 승리의 패가 나한테 드디어 쥐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복수의 지도가 그려지더군요.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최서연님, 오늘 레이저 받으실 거죠? 하고 묻는 의사를 잠시 쳐다봤죠. 많아봤자 30대 중후반이 됐을까. 피부과 의사라는 터클래스 직업과 젠틀한 성격, 준수한 외모의 그 의사를 보니 딱 그년의 먹잇감으로 이만한 게 없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참 제주도 좋지. 곳에 다른 남자를 또 꼬셔서 사기를 치는구나.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제가 아는 게 있어서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결혼 앞두고 계신다 들었는데 만나는 여자분이 김아영이라는 사람이죠? 네, 제가 결혼할 여자 이름을 어찌 아시죠? 혹시 두 분 아는 사이인가요? 놀란 듯 묻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이는 맞는데 좋은 인연은 아니네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장님 진료받은 지가 몇 년인데 제가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요.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대체 무슨 일길래 그러세요? 혹시 제 약혼녀랑 싸운 사이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거라면 듣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이라뇨. 그런 거 아닙니다. 김아영이라는 그 여자, 제가 상간녀 소송했던 당사자예요. 제 전 남편이랑 놀아났던 여자라고요. 저한테 임신했다면서 이혼하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었고요. 네? 그게 무슨...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 말을 당연히 믿고 싶지 않았겠죠.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상간녀라니 어느 남자가 믿고 싶겠습니까? 못 믿겠다면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제 폰에 남아있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보는 하나의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하는 법이죠. 그제야 의사는 제 말을 믿더군요.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영이한테 카드까지 다 줬는데 이런 과거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다른 남자랑 연애한 건 상관없지만 가정을 파탄내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겠어요. 의사는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합쳐진 얼굴로 몇 번씩이나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군요. 그 여자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집이 잘 산다고 돈도 필요 없다면서 나보고 이혼이나 해주고 나가라고 했던 여자예요.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고요. 선생님한테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여자예요. 선생님이 아는 그 여자 모습 다 거짓일 겁니다. 다 거짓말이라고요? 저한테는 미대 졸업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 했어요. 아빠가 사업하시고 좋은 아파트 이름 말하면서 거기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이겠네요? 당연하죠. 그걸 믿으세요? 그런 수작으로 멀쩡한 집안 여식인 척 남자한테 돈 뜯어내는 여자라고요. 당연히 파혼하시겠죠? 근데 그냥 파혼으로 끝내실 건가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그 여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그 여자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한 번은 혼내줘야죠. 저한테 생각이 하나 있긴 한데요. 혹시 원장님 상견례는 하셨나요? 아니요. 한 달 후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길래 아직 날은 안 정했습니다. 그럼 제 말대로 하세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 여자한테 상견례 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재촉하시면 돼요.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주말로 하면 좋고요. 그년이 상견례 미루는 건 분명 이유가 있겠죠. 암튼 제 말대로 하시고 날짜 잡히면 저한테 연락 주시죠. 저는 제 명함을 건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황당한 얼굴로 얼결에 제 명함을 받아드는 의사에게 절대 파혼으로만 끝내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조언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동안 일만 하며 집과 사업장만 영혼없이 오갔었는데 왠지 모를 생기가 돌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수의 힘인가 봐요. 그 후 며칠 동안 의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일주일이 더 지난 후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 잡았네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인데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상견례 날 약속 시간 맞춰서 자리에 나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 많은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거나 가족 모임을 하는 점잖은 분위기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시간이 12시라고 했었나?
몰래 밖에서 지켜보니 약속 시간 10분 전 그년과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선생님, 그 여자 가족들 지금 들어갔네요. 선생님도 5분 내에는 들어가요? 의사는 몇 분 후 약속 장소로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저도 슬슬 본격적인 복수 준비를 했죠. 상간녀와 의사 선생님이 들어간 룸 밖에서 저는 몰래 상황을 엿들었습니다. 문 밖으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는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오빠 뭐야 대체? 우리 부모님 시간 맞춰 왔는데 왜 오빠 혼자 왔어? 부모님은 아직 도착 안 하신 거야? 전화드려서 우리 도착했다고 말씀드려봐. 곧 오실 거야. 거의 도착하셨대.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방의 미닫이 문을 드르륵 하고 있는 힘껏 열어 젖혔습니다. 순간 내게 쏠리는 시선들을 느꼈죠. 상간녀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면 놀라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요. 안녕 김아영? 그동안 용케 잘도 숨어 있었네? 내 위자료 분할 납부하느라 피똥 좀 쌌지? 근데 이게 뭐야? 이제는 통이 커진 거야? 어떻게 겁도 없이 의사 선생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네 오빠라는 사람은 왜 없어? 너네 진짜 부모 맞아? 김아영 씨 부모님들 대체 그 집 딸 뭔 짓 하고 다니는지 알고 나오신 거예요? 제 말에 그년 옆에 있던 중년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는 이러더군요.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진 않네요. 우린 그저 하루 일당만 받으면 그만이라서요. 이봐요 아가씨. 어쨌든 자리에 나온 거니 제대로 입금해요. 이러더니 황급히 사라지더군요. 그년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릴 대로 질려 있었고요. 오빠 이게 뭐야? 내 말 들어봐. 저 여자 말 믿지 말고. 내가 다 설명할게. 전혀 나한테 앙심 품고 저러는 거라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려는 그년의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는 대체 진실이라는 게 있긴 한 거니? 선생님, 제 말대로 다 녹음했나요? 의사는 그 상황을 전부 증거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화가 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야 김아영, 너 알고 보니 꽃뱀이더라. 나한테 접근한 것도 다 의도적인 거였지? 병신같이 내가 네 속임에 넘어갔지만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나온 거야. 다시는 이 동네에 발들이지 마라. 너 소문 다 났으니까. 뭐 오빠? 왜 저런 여자 말만 듣고 그래? 내 말은 왜 안 듣냐고. 오빠도 나한테 단물만 빨아버리고 버리겠다는 거래? 야, 너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왜 초를 치냐? 쥐가 못나서 남편 바람난 걸 왜 내 탓을 해? 듣자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단물을 빨다니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구는 게 너무 역겨웠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며 따박따박 따지는 그년 얼굴에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얼굴에 확 엎어버렸죠.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경찰서 가고 싶어? 물을 뒤집어 쓰고 악을 쓰는 그년한테 저도 언성을 높여 말해줬습니다. 미친년아. 지금 누가 피해자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여기서 너 당장 경찰서 끌고 가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안 하는 거야. 그거 고마운 줄 알고 꺼져. 갈 때 가더라도 내 카드 내놓고 가라. 고소미 먹고 싶지 않으면 그동안 네가 쓴 건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누가 불리한 위치인지 약삭빠르게 판단한 그녀는 의사 선생님 카드를 던지듯 테이블에 팽개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자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허탈하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잠은 잘 잘 것 같았어요. 사실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보다 그냥 머리채 한번 못 잡았던 게 그렇게 열받고 억울했었는데 이렇게라도 복수를 하고 나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 오랜 고객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인생에 큰 실수 안 하게 이렇게 도움까지 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얘기 듣고 나서 며칠 너무 괴로웠거든요. 저는 정말 저 여자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고 저도 진심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힘들지만 차차 나아지겠죠.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질 거예요. 저야말로 고맙네요. 마음속의 응어리 덕분에 풀었네요. 서연 씨도 마음의 짐을 덜었다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제가 정말 감사해서 그런데 다음 주에 저희 병원 한번 오세요. 제가 특별히 서비스 시술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걸 말한 건 아닌데.
네, 좋아요. 까짓거 저도 감사히 그 서비스 받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선 제 귀띔으로 파혼한 게 천만다행한 일이었겠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한 사람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 가족까지 다 힘들어지는데 그 큰일을 막았으니까요. 그 후 저는 의사 선생님과 조금 친해졌달까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는 절대 아니지만 서로의 사생활 한 조각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친근해질 사이가 되었습니다. 썸 타는 남녀 관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같은 아픔을 나눈 동지애랄까요? 원래 단골로 다니던 병원이라 평소대로 가끔 병원 다니는 건 여전했고요.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서로의 안부를 사심없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넌지시 묻더라고요. 소연 씨, 혹시 지금 만나시는 분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럴 생각도 없고요. 아직 누구를 억지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워낙 크게 되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부담 갖지 말고 제 친구 한번 만나볼래요? 물론 둘이만 만나는 게 아니고 저랑 식사하는 자리인데 서연 씨 같이 초대하고 싶어서요.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부담 없이 만나봐요. 사실 걔도 돌싱이에요. 나이는 서연 씨랑 동갑이고요. 미리 말하지만 친구가 잘못해서 돌싱 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말씀은 정말 고맙지만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서연 씨 마음의 준비는요. 시간 정해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당장 누가 연애하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편하게 생각해요. 다음 주 금요일에요. 올 거죠? 제가 장소랑 시간 문자 보냅니다. 반강제로 약속을 잡은 의사 선생님에게 못 이기는 척 나가겠다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나 봐요. 정말 싫었으면 안 나갔을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부담 갖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나 편한 자리는 아니었죠. 모임을 가장한 소개팅이니 저도 나름 꾸안꾸로 멋을 내고 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친구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도 의사시더라고요. 저는 직업은 못 듣고 나간 거였는데 좀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기왕에 나갔으니 편하게 마음 먹고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정말 웃겼는데 모이고 보니 3명 다 돌싱인 거예요. 그것도 모두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돌싱이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제가 그랬어요. 기왕에 다 돌싱이니까 돌싱 모임 이름 정하자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자기는 빼라는 거예요. 오호, 왜 나를 끼워놓고 그래요? 나는 엄연히 말하면 돌싱은 아니죠. 가기 전에 파혼한 거니까요. 그렇죠? 나까지 엮지 말고 둘이서 모임해요, 그냥. 머쓱해진 저와 승현 씨가 웃자 의사 선생님은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워주셨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자리를 파하기 아쉬워 간단히 맥주를 마시기로 했고요. 제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같이 마시고 대리에서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마음 푹 놓으시고 한 잔 더 하시죠. 네, 그럼 우리 한 잔 더 하러 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서로 아픔이 있는 걸 알기에 배려를 더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게 성숙한 어른의 만남이구나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벤치에 저를 태우고 편안히 모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너무 멋져 보이더군요. 그 후 어찌 되었냐면 짐작대로입니다. 저는 그분과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요. 프로포즈 받고 이혼 3년 되는 해에 그분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2년인가 싶었던 게 승현 씨 집이 저희 아파트 바로 건너편이더라고요. 부모님도 근처에 사시고요. 어찌 이런 우연이 있냐면서 서로 신기해했어요. 나중에 남편을 소개해준 선생님한테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때까지도 싱글이었습니다. 여자를 못 믿겠다나요?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일부러 둘이 만나게 해준 거라니까요. 거봐, 내 말 듣길 잘했죠? 이렇게 결혼까지 하다니 저도 놀랍네요. 내가 소개해줬으니까 옷 한 벌 오케이? 하시며 유쾌하게 웃으셨습니다. 옷 한 벌까지 거 못 해드리겠어요? 더한 것도 말해도 돼요? 서로 마주보고 웃는데 사람 인연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전혀 인생에 접점이 없는 타인이 엉뚱한 사건으로 만나 새로운 인연이 또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든 게
절대 나쁜 짓 하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것, 그리고 악연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거였죠. 내가 결혼을 해도 되나 망설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닌 이상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 올가매어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도 지금 만난 이런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남편 놈이랑 그년 소식은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듣게 되더라고요. 지인들이 얽혀 있어서 그런 건지 전 남편은 회사에서 다른 여자랑 추문을 일으켰는데 하필 또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렸나 봐요.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음주운전하다 적발까지 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뭐 하는지 모릅니다. 뭐 잘 살고 있겠죠. 상간녀는 살던 동네 못 벗어나고 이리저리 남자를 꼬리치고 다니다 맘카페에 신상이 다 털려서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냥 주워들은 거라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암튼 남한테 상처 준 그 인간들 인생 꼬이는 거 보니 그 말 딱 맞더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요. 이혼이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워서 그런 건지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게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꿈같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팔자에도 없는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 다투기는 하지만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배려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이대로도 좋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기억으로 사연을 보낸 거라 애청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걱정스럽네요. 제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행복하라고 덕담 한마디씩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